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은 더 이상 폭풍에 저항할 능력이 없다. 한국 살려달라고 하지마. 1.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파기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일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열도에선 전례 없는 폭우로 밭과 논이 홍수에 잠기자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일본 열도의 각종 재난이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계속된 극심한 태풍들로 일본의 휴양지인 오키나와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벌써부터 재작년을 뛰어넘는 재해가 일본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자들 사이에선 매우 충격적인 일이 확인됐다며 행정기관에 항의 전화가 속출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연이어 나타나는 댐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설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댐 일부분이 완전히 붕괴는 일이 카메라에 담겨 일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도에서 6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댐 붕괴 사고가 드러나며 도시 전역이 그야말로 물바다에 휩쓸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라는 사실이란 것이며 더욱이 도쿄는 천년의 고도이고 단단한 안반 위에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괴롭힌 태풍이 한동안 오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 사이타마현에선 하루에만 최대 300mm에 달하는 폭우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기습적으로 나타난 폭우에 의해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댐이 완전히 붕괴되어 도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 폭우로 도로가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결국 위험에 처했다는 폭탄 발표가 제기된 가운데 태풍 송다와 트라세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해수온이 높아 강력한 태풍이 열도를 닥칠 것이라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댐 붕괴 사고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는 기괴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강물이 허연 바닥을 드러내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7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때문입니다. 강물이 낮아지는 바람에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이 아까운 물마저 주변 논밭에 전혀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뭄의 허덕이는 허난성에서는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말라버린 논에 어떻게 물을 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8월 8일 유럽 기상청센터에 따르면 태풍 송다와 트라세가 소멸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일본 간토 지방을 중심으로 저기압 전선을 형성하며 구름이 몰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윽고 예고도 없이 폭우가 쏟아졌으며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적인 물폭탄을 버티지 못해 결국 댐이 범람해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긴급히 피해 상황을 보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사이타마 일대를 중심으로 시간당 250mm를 육박하는 폭우로 수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사이타마현 미노지시 댐 일부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폭우로 범람해버린 댐이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가자 당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급히 국토교통청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불어난 강물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와 나무가 금세라도 휩쓸려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동안 태풍과 폭우가 잇따르면서 댐 붕괴 사태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건설업자들 사이에선 폭우의 댐이 위태로운 일이 많았다라며 일본 네티즌들은 많은 세금을 어디에 쓰고 있냐며 분노했고 지금이라도 노후화된 댐들을 수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일본인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열도의 지진 활동으로 많은 균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리키 아놀드 토목 전문가는 댐의 평균 수명은 50년인데 이미 일본의 대부분 댐들이 50년을 훌쩍 넘었다라며 만약 도쿄 인근의 댐들이 터지게 되면 50만 명의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이러한 댐을 수리하기 위해선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비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댐 인프라 노후화와 열악한 유지 보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댐 일부분이 노후화되거나 부실 시공의 문제로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 붕괴 위험이 열도 전역에서 발생하자 일본 국토교통성은 강물 조절을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무척이나 죄송하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송다와 트라세가 소멸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일본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격렬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하루에만 최대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들이닥치며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홍수가 발생한 지역이 일본인들이 가장 공포에 떠는 후쿠시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불과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심각한 후쿠시마 상황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주말부터 계속된 폭우와 태풍에 열도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속출하며 자연재해 선진국이라며 말하던 일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환경단체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 오쿠마치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능이 도시 곳곳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후쿠시마 쌀 고급화 전략을 나섰지만 올해 홍수로 인해 후쿠시마 부흥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도쿄도 일대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8월 9일 도쿄도심은 아침부터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으며 열사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늦장 대응에 일본 정부가 발등에 불이 붙고야 말았습니다. 한 주간 일본에서 신규 확진으로 감염된 사람은 약 154만 명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최고 수준인 무서운 확산세는 이번 유행의 정점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사카는 행정기관 직원들의 감염으로 창구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많은 일본인들은 정부가 마련해 놓은 골판지 대피소를 절대 가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회담을 거쳐 차라리 반도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황당한 여론마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태풍과 각종 재난들이 일본에만 나타나는 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며 누군가 자연재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망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도움은 받아선 안 된다며 큰소리치던 일본인들이 최근 들어 태풍과 폭우로 댐이 우수수 무너졌다는 소식에 결국 한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말까지 나온 일본인들입니다. 문제는 필리핀 해상에서 두 개의 열대적 기압이 형성돼 더블 태풍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두 개 중 한 개가 한반도를 직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도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태풍이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미국이라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녀는 5일 오전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만나 조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일정을 끝낸 후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일본 열도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일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죠. 일본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낸시 펠로시의 방일 결과 미합 중국 하원의장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낸시 펠로시 의원.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릴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한데요. 그녀는 그런 강단으로 뚝심 있게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 하원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낸시 펠로시를 반일 세력으로 못 받고 그녀와의 접촉을 피해왔죠.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에 미국 내
한일 세력의 백기투항이라고 분석. 일본 정부도 이 같은 분석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맡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과 기시다 총리는 조찬과 함께 대만 해협 문제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졌죠. 그런데 조찬 이후 기자회견에 임하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앙금이 있었고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저격수 낸시 펠로시 의장을 직접 파견했던 겁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예전부터 오키나와 미군 주둔 문제로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시다 총리 취임 초기 일본이 보인 불순한 태도는 모두 이 문제로 인해 불거졌던 외교 마찰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총리들은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보고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그런 관례를 깨고 호주에 먼저 방문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취임 초기 불거졌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에서도 미국의 편을 들지 않아 노여움을 샀죠. 이후 미일 관계는 물밑에서 끊임없이 마찰이 지속되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런 와중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앞두고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과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반대로 일본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미국이 먼저 숙이고 들어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번 일로 현재 양국의 외교 실무진 사이에서 동맹 파기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반중 전선 형성을 위해 미국과 한국 등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때 일본이 일으킨 외교 대참사는 반중 세력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반중 동맹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모자라 동맹 파기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외교 마찰,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VOA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국의 책임은 오로지 일본 정부에게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진 사건을 언급, 일본의 재무장을 허가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분명 14동맹과 쿼드 등 미국이 구상하는 반중 동맹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허가해줄 정도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본은 과거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 엄연한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재무장시킨다면 언제든지 미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재무장을 허가해 줄 수 없는 노릇이죠.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의 거절에 기시다 총리는 전례 없을 정도로 격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조찬장에서 외교적 수사를 주고받을 때까지만 해도 펠로시 의장이 사과하러 왔다고 판단, 숙이고 들어가는 쪽이 양보해야 한다라는 국제 외교의 암묵적 규칙이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미국이 일본 재무장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대항해 싸우기 위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음에도 일본의 재무장을 거절. 미국이 끝내 일본을 믿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버린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 요구를 거절하고 나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일본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한 뒤에 재무장을 허가받았던 독일과 달리 일본은 피해국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황. 제 아무리 반중 전선 형성을 위함이라지만 사과도 하지 않은 전쟁 책임국에게 재무장은 어불성설이죠. 일본의 재무장에 누구보다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는 한국의 입김은 물론 일본이 일으킨 참화의 피해국인 동남아 국가들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 심지어 이에 호응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조직적인 재무장 반대 운동을 펼치자 일본은 큰 곤경에 처했죠.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제사회의 반일 여론을 목도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성급한 재무장 시도로 인해 일본의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여론이 대세 여론으로 등극한 건데요. NHK의 인터뷰에 응한 도쿄 시민 사쿠라이 마사토는 사실 재무장 따위 아무래도 좋았는데 기시다 총리가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 하토야마 이후
최악의 총리가 될 것 같다라며 기시다 총리의 치명적 오판을 비판.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사과하고 재무장 관련 이야기를 없던 일로 돌리지 않으면 정말로 미일 동맹이 파기당해 일본이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에 잠겼죠. 결국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오판으로 미일 관계를 망쳐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보이자 중국이 크게 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 중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인데요. 미국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대만에 파견, 양안 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지금 미일 사이에 생겨난 불협화음으로 중국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의 경고망동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승한 대만과 한국마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